제24장 남경 응천부 2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4장 남경 응천부 2화. 20명의 무리는 조금 어둠침침한 복도 회랑을 걸었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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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앞에 있는 두 사람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하나같이 어깨에 물건을 들고 있는데, 포대기에 쌓여있는 형상으로 본다면 이 물건이라는 것이 꼭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 맨손 뒤에 걷는 자는 이들을 인솔한 것과 같아서 그는 복도 회랑을 걷다가 여러 밀실을 지나서 멈추게 되었는데, 부조장. 네? 조장님. 우리는 이랫동안 수고가 많았네. 여기 있는 물건들을 모두 19호 밀실에 넣어두고 모든 물건에 점열을 풀어 놓도록 하게. 그리고 자네는 노칠의 물건을 대신 19호 밀실로 들고 가게. 나는 노칠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곽 조장님. 이랫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조는 사흘간 휴식을 취한다. 조원들에게 취솔루로 가서 마음 놓고 술과 음식은 물론 원하는 대로 여인을 품으라고 하게. 그 비용은 우리 본문에서 제공할 것이야. 하하하하.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저희 조원들을 일상에서 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부조장. 알겠네. 그래, 엄청나게 풀어주도록 해. 비록 잠시였지만 너희가 내 부하이지 않았느냐. 홍일점 곽성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잠시 후 다른 무사들은 부조장의 인솔로 갈라진 복도의 우측으로 들어갔고, 지금은 노칠과 곽성만 남았다. 조장님, 저에게 무슨... 노칠아, 내 녀석은 잘못했으면 호법 장로들에게 죽었을 것 같구나. 내가 칠수격을 날렸지만 너는 지금 하나도 고통이 없을 것이다. 물론 뺨을 맞은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흑백마 노인들에게 보여야 하니까. 하지만 내가 잠잠히 있었으면 두 노인 중 하나에게 너의 심장이 뽑혔을 것이다. 네? 후후후후. 너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라. 내가 실수는 잘해도 사람 됨됨이는 좋은 것 같으니 너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오늘 밤에 이곳을 떠나 소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홍무영화가로 가서 제마방이라는 전문 포목점을 찾아라. 그곳에서 곽성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 내게 새로운 삶을 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조장? 그냥 너는 이곳이 어울리지 않아. 내가 만약에 이곳에 계속 있다고 한다면 사흘이 못 되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런다. 제가 죽는다고요? 그렇다. 이곳에 있는 녀석들과 너는 기본 성정이 다르단 말이다. 네. 오늘 밤 자시에 출발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이곳 구마문 방향으로 어떠한 징후가 있어도 너는 다시 돌아오거나 구경해서도 안 된다. 알겠느냐? 노칠아. 아이 귀찮게. 말을 잘 들어야지. 이놈, 내 눈을 봐라. 홍일점 곽성의 눈은 붉은색 혈광을 뿜어냈고, 노칠이라는 자는 곽성의 눈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녀석아, 나는 누군가? 상천하지의 주군이십니다. 그래, 너는 자시에 자다가 일어나 이곳 구마문을 나가서 소주로 들어가 홍무영화가 제마방이라는 전문 포목점을 찾아라. 그곳에 가면 영웅의 회주인 이건이 보내서 왔다고 해라. 그러면 너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웅이에서 너는 시키는 대로 행복한 삶을 살면 되는구나.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주군. 지금 홍일점 곽성이 바로 이건이란 말인가? 도대체가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다면 구마문의 무사들이 고목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철마대 23조의 조장 곽성은 이건으로 대치되었다는 것인데, 허허, 종전 상황은 이렇다. 이건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시간적 개념이 다르다. 다른 사람의 총각이 이건에게는 한 시진도 될 수 있고 두 시진도 될 수 있다. 이건은 고목을 향해 대인의 팔자걸음을 하던 중 20여 명의 무사를 기감했고, 뒤에서 곽성이 덮칠 때 곽성을 데리고 20여 장 밖으로 물러나서 그에게 동방신수를 전개했다. 그는 불이 타올라 죽었으며 한 줌의 재가 되었다. 또한 이미 이건은 곽성의 기억을 모두 훑었고 이곳 구마문의 일과 그의 과거 경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홍일점 곽성, 즉 철마대 23조의 조장으로 화신하여 그는 곽성의 부하들과 조우했었다. 그러니 종전 흑백마 앞에서 벌인 일련의 과정은 모두 이건이 곽성이 되어 버렸던 일이다. 이런. 이렇게 절묘할 수가. 오직 동방제국의 약속으로 이 땅에 탄생한
영웅불사지체 이것만이 가능한 일이었으니. 여전히 노칠의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그의 두 눈은 무언가 홀린 듯 풀려 있었다. 지금 이건이 펼친 무공은 바로 중원에서 전설처럼 되어 있었다. 천마의 탈백유심원이라는 섭심한이었다. 천마의 눈에 현혹되면 부모고 스승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원수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절대 심한술이었다. 노칠은 한동안 멍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곽성이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었고 그는 눈에 초점이 돌아오다가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뭐 하고 있느냐? 어서 너는 내 숙소로 들어가 자숙하거라. 너는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은 먹을 수 없구나. 아, 제길,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구마문에 투신하여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어 갖은 구박도 참고 이곳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금식의 형벌이라니. 알겠습니다. 어서 가도록 해라. 네. 노칠은 홍일점 각성의 말에 허리를 조아리고 굽혀 예를 취한 후 뒤돌아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다. 이를 유심히 노려본 각성은 눈에 힘을 풀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는지 노칠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보았다. 내가 어떤 마음에 이곳으로 들어왔는지 나는 알았다. 만약에 내 녀석의 과거와 내 놈의 심사를 내가 몰랐다면 너는 벌써 흑백마의 소나기에 죽었을 것이지만 너는 어린 나이에 너의 두 부모가 전쟁통에 죽게 됐고 너는 생면부지의 고아로 험난한 세상에서 고생만 심하게 하다가 구마문으로 흘러들어온 것을 내가 알았기에 다시 산 인생이 된 것이다. 그러니 영웅이에서 훌륭한 상인이 되거라. 그것만이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나마 최선의 삶이 되는 것이니. 후후후후. 이거는 노칠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다 이제 구마문의 문주 구마신과 그 제자놈 군사 흑백마 요 5놈을 사냥해볼까. 아, 그리고 철마대 대주 이 녀석은 덤으로 죽여주고 이거는 홀로 혼잣말을 한 후 스스스 팟. 이건의 신형은 점점 흐릿하게 변하였고 마침내 팟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신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머문 자리에서 하얗게 석이만 피어났다. 이건이 거론한 구마문의 문주 구마신과 제자 흑백마 철마대 대주 흑사풍이라는 녀석은 직간접적으로 아수라 혈기에 노출된 인물이었다. 이들 또한 안찰사 이전과 꽤 관계 깊은 녀석들이었는데 이거는 이들을 참하면 이 구마문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와야 할 것이란 생각이었다. 원래부터 뱀이란 간사한 동물은 머리를 잃게 되면 죽게 되지 않는가 말이다. 저녁, 구마문 소문주의 영공실. 한 녀석이 좌대에 앉아 가부좌 하였는데 그 주변으로 전라의 여인들 10여 명이 쓰러져 있었다. 가부좌한 젊은 미공자는 매우 절세 미남이었고 신용 또한 매우 균형 잡힌 모습으로 아무래도 그는 매우 뛰어난 무공을 연성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만 그의 눈 주위로 깊은 마기가 형성되어 비록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는 사파의 무공이나 마공을 깊게 연공한 차로 보였는데 그리고 그는 무언가 입으로 중얼거리며 신법을 읊조리며 웅기행공하는 모습인 것 같았다. 찰컹. 연공실의 문이 열리며 검은 장삼을 입고 머리에 검은색 학사건을 쓴 인물이 등장하였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좌대를 유심히 보았고 연공실에서 연성하고 있는 인물을 보았으니 좌대에 가부좌한 인물은 눈을 스르르 떴다. 오셨어. 한 군사. 흐흐흐흐. 소문주를 보오. 학사건의 인물은 좌대에 있는 인물에게 폭언을 하며 인사를 했다. 좌대에 앉은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유히 좌대 높이로 부드러운 신법을 전개하고 몸을 꼿꼿이 세운 자세로 지면으로 내려앉는다. 허허, 명불허전이군요. 어떻게 된 것이 소문주는 하루가 다르게 그 경지가 일취월장하십니다. 다 한 군사의 배려와 노고로 이만한 경지를 성취할 수 있었소. 제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철마대주가 열일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후후후후. 또 공로를 철마대주에게 돌리시는군요. 아무튼 제가 음한멸전공을 대성하면 군사에게 큰 선물을 주리다. 하하하하. 감사하오, 소문주. 후후후후.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소? 아, 다름이 아니라 소문주님의 성취를 점검하러 왔군요. 이제 우리 구마문이 무림의 정식 개파대전을 한 후 소주를 기점으로 이곳 강소성을 꿀꺽해야 하지 않겠소. 역시 군사여. 그런데 연무장은 좀 그렇소. 다리를 옮길까요? 아닙니다. 조용하고 은밀히 단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소. 소문주. 그렇다면 구마문의 소문주란 자는 눈빛을 빛내며 출입문을 보았다. 그리고 밖에서 대기하는 위사는 들라. 소문주의 근엄한 음성으로 밖에서 한 명의 위사가 들어왔고
그는 허리를 조아린다. 부르셨습니까? 소문주. 너희는 이곳 자리를 정리해 주거라. 그리고 탁자와 의자 2개. 또한 차도 좀 내오도록 해라. 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허리를 숙였던 위사는 나갔고 그는 동료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들은 무리민인 고로 쓰러진 여인들을 각각 양팔로 2명씩 데리고 나갔고 다시 2사람이 들어와 어른 4명 정도 앉아서 용물을 볼 수 있는 탁자 하나와 의자 2개를 가지고 들어와 넓은 연무장 한쪽에 자리했다. 아, 너희들. 소문주가 2명의 위사를 불렀고, 네, 소문주님. 나는 오늘 군사님과 중요한 담소를 나눌 것이니 지금부터 너희 위사들은 모두 연무장 근무를 물리도록 해라. 그리고 차를 내온 후에 이곳 근처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네, 알겠습니다. 2명의 위사들은 허리를 굽힌 후에 출입문으로 조심히 나간 후 문을 닫았다. 아니, 소문주께서는 어찌 제 마음을 읽으셨소? 후후후후. 아무래도 군사께서는 내게 은밀하게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이 야밤에 찾은 것이 아니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대화를 즐기지 않소. 그것은 소문주의 말이 맞소. 흐흐흐흐. 2사람은 아주 우명하게 웃었고 이들의 대화 시간은 종종 이렇게 마련한 것 같았다. 도대체 2사람은 무슨 공모를 하기에 죽이 이렇게 맞는 것일까? 소문주가 쓰는 연무장은 단출하여 좌대와 단단하기로 소문난 고려의 화강한 바닥, 벽면 등으로 만들어져 강력한 무공을 연성하기에 안성맞춤이었으며 곳곳에 빛을 비추는 횃불만이 고고하게 빛을 비추고 있었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